자, 이번 동영상은 2장 7절 도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자, 여러분 교재 보면 2장 7절하고 2장 8절에 도함수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강의 노트 요번에 조금 수정을 했어요. 그래서 2장 7절에서 도함수를 다 다루고 2장 8절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하고 약간의 순서의 차이가 있다. 네,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2장 7절 도함수, 먼저 이 도함수의 그 극한의 모양이 어떻게 이제 유도되는가? 자, 그것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. 또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알아볼게요. 자, 여기 자, XY 평면에 함수 y equal f of x의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,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상에 한 점 P가 있을 때, 그러면 요 점은 x좌표가 a고, 그러면 얘가 대응돼. 자, 요 함수값 f of a가 이제 y좌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a점에서 아니죠. 예. 요 p라고 하면 요 p점에서의 요 곡선, 즉 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. 여기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일단 이제 목표예요. 자, 그러면 목적입니다.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얘가 직선이니까 우리는 그 기울기를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갔는가 그 아이디어가 자, A의 근방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요.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H 이제 근방에 있기 때문에 요 h라고 하는 값이 이제 계속 변할 건데 이제 작은 수로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요 a 더하기 h라고 하는 a의 가까이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요 그래프 상에 있는 요 점.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, y좌표는 뭐냐면 f of a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. 요 P점과 그다음에 바로 요 점.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존재할 겁니다. 그래서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아요. 이 직선의 기울기는 왜냐하면 밑변분의 높이로 해서 그럼 요 밑변이 뭐냐면 a 더하기 h에서 a를 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게 f of a 더하기 h 빼기 f of a가 될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 h분의 f o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of a 자,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러면 요 곡선에 있는 요 점, 자, 요 점을 P를 향해서 계속 접근해 가는데 요 그래프 이제 요 곡선이죠. 곡선을 따라서 계속 접근해 가봐요. 그러면 요 P점은 고정시켜 놓고 P를 향해서 곡선을 따라서 접근할 때 요 점들이 계속 바뀌겠죠. 그럼 이제 요 점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계속 변하면 그 점이 변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요 h가 변하는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즉 h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a 더하기 h는 a로 접근해 갈 거고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a 더하기 h에 대응하는 곡선에 있는 요 점은 요 곡선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갈 텐데 자 그러면 얘가 변해 갈때 자, 이제 또 P점을 고정시켜 놓고요. 얘는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, 자, 요 곡선에 있는, 그러면서 요 곡선상에서 P에 더 가까운 요 점을 잡아서 그 두 점을 다시 이렇게.
선분으로 이으면 또 이 선분에 대한 기울기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요 P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으로 지금 보면 요 점이 요걸 이제 Q라고 그냥 해볼게요. 그래서 곡선에 있는 P에 가까운 점 Q라고 하면 Q가 곡선을 따라서 P로 가까워질수록 P와 Q를 잇는 요 직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 P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은 이제 얘에 대한 극한이 되는 거죠.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. 그래서 리밋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of a 더하기 h 빼기 f of a. 자, 이러한 형태의 극한. 만약에 이 극한이 물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예,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바로 이 극한 값을 우리가 f 프라임 오브 a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a에서의 함수 f의 도함수. 우리가 이제 그 미분 계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.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미분 계수로 배웠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따로 별도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이제 도함수라고 부를게요. 그래서 A에서 함수 F에 대한 도함수, 즉 P점에서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러한 극한의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가 있다. 자,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결국엔 이 극한 모양을 보면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분자 점점 0으로 가까이 갑니다.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 극한의 모양은 0분의 0꼴의 부정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형에 대한 극한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값이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죠. 자, 그래서 이걸 우리가 A에서 함수 F의 도함수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,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. 참고로 요 점에서 요 접선의 수직인 걸 우리가 이제 법선이라고 부르죠. 법선. 그럼 요 법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? 예,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오브 a이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오브 a분의 1. 자, 얘가 이제 법선의 기울기가 된다.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접선에 대한 방정식 구하는 거, 뭐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충분히 공부했을 테니까 여기선 따로 구해보지는 않겠습니다. 이제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는 정도만 할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함수 형태의 극한을 유도해 봤는데요. 사실 이 극한은 요 접선의 기울기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요 형태, 이러한 형태의 극한의 모양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계속 발전시킨 게 결국에는 이제 함수의 미분법에 해당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2학기에 12장에 가면 삼청 공간에 있는 곡선에 접하는 그 접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자, 삼청 공간에 있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방향 벡터 구하는 것도 자, 이렇게 지금 요 방식으로 이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f 프라임 오브 a라고 하는 거 자,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o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. 자, 요 형태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지만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 of x 빼기 f of a.
자, 이러한 형태의 극한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용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노트에 보면 두 가지 다 적어 놨어요.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x 빼기 a가 를 이제 h라고 놓게 되면 결국에는 x 이퀄 a 더하기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a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h를 대입한 게 결국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 둘은 같은 형태다. 자, 그리고 보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, 예,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거고. 자,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구해 볼 테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고요. 어, 이제 요 함수 f에 대한 도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얘는 a에서의 f의 도함수예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제 미분 계수 f의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또 이제 부르고 있는데, 예. 자, 이제 그냥 f의 도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. f의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, 자, a에서의 도함수는 a라고 하는 특정한 수가 하나 이렇게 딱 고정된 거고, f의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점이 고정되지 않은. 그래서 f 프라임 그냥 x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무 x죠. 요 위에 얘는 a라고 하는 고정된 점인 거고, 요 x는 예, 불특정인, 고정되지 않은. 그래서 이거는 요 a 자리에다가 이제 x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여기가 a. 위에 잘못 썼네요. 여기가 x가 아니라 여기 a. 자, 그러면 이제 리밋 h가 0으로 갈 때, 자, f의 도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. h분의 f of x 플러스 h 빼기 f of x. 자, 이렇게. 자, 얘가 f의 도함수. 이렇게. 자,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a에서의 도함수 또 그냥 f의 도함수 이렇게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. 이때 요 용어 조금 정리를 할게요. 영어로는 둘 다 derivative 예. 따로 미분계수라고 하는 뭐 differential coefficient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.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계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도함수, derivative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자, 이 f prime of a가 물론 실수입니다. 이거는 실수이고 f의 도함수인 f prime of x는 함수예요. 왜냐하면 x가 바뀜에 따라서 f 프라임이 변하는 그런 함수인데 요 f prime of a 즉 a에서의 f의 도함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얘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떠한 함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냥 수로 보는 것보다는 요 개수 또는 수로 보는 것보다는 함수로 보는 게 수학적으로는 더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도함수라는 표현, 즉 A에서의 F의 도함수, 자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. 여러분 교재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.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요 미적분할 시간에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아예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겠고 그냥 교재에 일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, 그냥 알고 싶으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.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예, 이제 뭐 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알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x, y 평면에 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y equal f of x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x, y 평면 그때 이 x축하고 y축은 일단은 딱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그 좌표축이에요.
예, 얘는 일단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곡선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잡으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요 점을 잡을 때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좌표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점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좌표축이죠. 상대적인 좌표축. 그래서 요 x, y,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좌표축이 있는 거고, 그럼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점들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, 즉 그 점을 원점으로 하는 새로운 좌표축을 하나를 점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점마다 바뀌는 거니까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적인 좌표축. 그랬을 때 요 P점에 요 점을 P점이라고 하면 요 P점에서 요 X축하고 평행한 상대적인 X축. 예, 상대적인 X축. 자, 요거를 DX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. 우리가 요거를 이제 X의 미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요걸 이제 좌표축으로 이해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요 절대적인 y축하고 평행한 요 P점의 수직인 요 축은 이제 반대로 dy축. 이제 y의 미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d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, 그러면 요 P점에서 요 곡선에 접하는 요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, 예, 우리가 요 접선에 대한 방정식 구할 때는 자, 요 절대적인 x, y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 왔는데, 자, 이걸 P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요 dx, dy 축에서 요 접선을 생각해 보면 요 접선은 P점을 지나요. 그러면 요 상대적인 요 새로운 요 좌표축에서는 요 P점은 원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. 그럼 요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결국에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. 결국에는 그때는 y 이퀄 f 프라임 오브 요 점에 해당하는 게 a라고 하면 a x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이때 지금 이제 제가 여기 x하고 y 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쓴 거지만, 지금 여기서는 이 좌표축의 기준이 뭐예요? dx, dy니까 이거를 dy, dx로 쓰면, 그래서 이 dx를 넘기면 dx분의 dy 이퀄 f 프라임 오브 a. 자,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의 이제 그 도함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곡선에 있는 요 점, 뭐 Q라고 하면, 뭐 요 마찬가지로 요 Q점에서 요 Q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축, 저 이제 상대적인 좌표축. 그러면 얘가 또 dx, 여기가 dy축 이렇게 되고, 그럼 또 여기에서 요 곡선에 접하는 요 접선 에 대한 기울기만 알면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자, 요 원점이에요. 이제 요 상대적인 요 새로운 축에서는, 그래서 요 기울기 결국 이제 얘가 f 프라임 오브 a가 되겠죠. 이걸 b라고 하면 f 프라임 오브 b. 그럼 이제 요거를 알면 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특징이 뭐냐면 새롭게 우리가 각 점마다 예, 요 dx, dy 축을 그려보면 그때 요 접선에 대한 방정식은 결국에는 상수항은 없어요. 왜냐하면 다 원점을 지나는 거거든요. 여기 얘네들. 요 상대적인 이 dx, dy 축에서는 요 P점이 원점인 거예요.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따로 상수항은 없고 결국에는 그 1차항, 1차항의 개수만 알면 요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f 프라임 오브 a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요 f 프라임 오브 a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바로 요 접선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자체가 요 점마다 요 점을 기준으로
그래프상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접선을 딱 고정시켜주는 바로 그 숫자가 되기 때문에 되고 결국에는 요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바로 요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형 대수학 이제 여러분들이 뭐 2학년에 가서 이제 선형 대수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선형 변화를 배우면 바로 요 f 프라임 오브 a가 뭐냐 하면 1차원 벡터 공간에서 1차원 벡터 공간으로 대응되는 선형 변환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f 프라임 오브 a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개수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 개념으로 보는 게 수학적으로는 더 이제 일반화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. 만약에 관심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 그냥 스킵 해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도함수 얘기를 했고, 자, 그러면 이제 2.7.5 여기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 되는 거 이건 여러분들 그 정의에 의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각자들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역도 성립합니다. 즉 도함수가 0이면 어떤 이제 구간에서 그 구간이 이제 열린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무한대 구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이면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뒤에 4장에서 평균값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써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평균값 정리예요. 여러분들 앞에 나온 중간값 정리하고 또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. 자, 다음에 여기 함수 f 루트 x 이제 무리함수이죠. 그럼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이제 유도를 한번 해 볼게요. 이거 쉬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한의 활용으로서 또 쉽게 우리가 이제 연습해 볼 수 있어서 자 이거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. 자 f of x equal 루트 x 자 그럼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x가 0 이상의 양수에서만 정의가 되겠죠. 자, 그랬을 때 f 프라임 오브 x에 대한 일단 정의예요. 정의.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o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. 자, 이렇게. 자, 이때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요 함수는 변수를 뭘로 봐야 됩니까? 이 극한이 h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. x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에 대한 함수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h에 대한 함수입니다. h에 대한 함수. 그리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만약에 음수로서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근데 또 h가 너무 0보다 커지면 요 루트 x가 정의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아주 작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점에 아주 가까운 주변의 성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전반적인 함수를 통째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점 주변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요 h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함수 여기다 루트 x 플러스 h를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쓸 때 x가 아주 작기 때문에 x 플러스 h가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빼기 이제 얘는 루트 x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뭐예요? 무리함수이죠. 그럼 여러분들 극한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리함수에 대한 극한 구하는 거 연습을 했죠. 어떻게? 분자를 유리화. 그러면 이거 equal limit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,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h
플러스 루트 x를 똑같이 써주고, 자, 이제 분자를 정리하면, 자, 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, 이거, x 플러스 h 빼기 x.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지면, 이제 분자에 h만 남아요. 그리고 분모에 h 있고, 곱하기 루트 x h 더하기 h 더하기 루트 x.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은 아니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퀄 리밋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h 더하기 루트 x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루트 x로 가까이 가겠죠. 그러니까 결국 얘는 2 루트 x분의 1. 자,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를 정의를 가지고서 유도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 뒤에 가서는 이제 미분 공식을 써서 그냥 바로 계산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는 것. 자, 이것도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좋거든요. 이제 정확하게 도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, 이러한 식의 계산들 너무 복잡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. 간단한 것들은 각자들 좀 연습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n개 도함수 얘기만 좀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함수 f가 있을 때 자, 얘를 미분 또는 df 오버 dx 또는 dy 오버 dx 또는 f 프라임 오브 x. 자, 이제 이러한 기호들 많이 쓰는데, 그럼 다시 얘가 다시 함수니까 이 함수를 또 미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요 함수를 다시 또 미분.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? 함수 f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 연달아 이제 미분한 거니까 이거를 이계 도함수. f의 이계 도함수. 이걸 또 미분할 수가 있죠. 두 번 미분한 걸 또 미분. 그럼 이거는 이제 f의 3개 도함수인데, 요거 이제 프라임을 계속 한 번씩 할수록 뭐 4개, 5개, 6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, 이 기호가 요 프라임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괄호 열고 요 이제 그 지수 부분에다가 가로 열고 3을 쓰는 거.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, 이렇게 가로 열고 2 써도 되죠.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우리 수업에서는 안 쓸 거예요. 왜냐하면 기껏 해야 2개 도함수 아주 뭐 많이 써야 3개 도함수까지만 이제 우리는 사용할 테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미분 방정식을 배우면 이제 이러한 n개의 도함수를 나타내는 거 이러한 표현도 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 바라고요. 요 밑에 있는 2.7.8 보기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.